자,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무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 시간 방송계의 시조새와 아기새가 함께합니다. 임성규 전문가, 이선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헐헐 날아왔습니다. 시조새 임성규입니다. 네. 끼룩끼룩. 안녕하세요. 방송의 아기새 이선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끼루룩.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만원의 기적 운전자 보험 편이 반응이 진짜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만원의 기적 2 심뇌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만원의 기적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만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보장이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떤 솔루션이 펼쳐질지를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키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원의 기적 시리즈 운전자 보험에 이어서 지난주에 만원의 시리즈가 2주 전. 운전자 보험이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주 전. 네, 그래서 또 어떤 기적을 만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만원의 기적으로 이야기는 실제 저희가 가정경제에서 일어났었던 기적이 일어났었던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만원으로 가정경제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만원으로 기적을 이룬 그 사연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도 귀를 쫑긋해 주십시오. 우리 집도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시면서 말이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돈키호테 애청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애청자이신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지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워서 계속 미루다가 작년에 엄마 권유로 보험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들은 게 있어서 엄마가 주도해서 중요한 특약들 위주로 변경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현재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다행히 회사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상태에 따라서 고주파 치료나 시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다시 살펴보니까 부정맥 관련된 진단비나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방송에서는 폭넓은 심장질환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라도 심장 관련된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 돈키호테 애청자이신 어머님께서 미뤄뒀던 가족의 보험을 이제 정리정돈을 하셨어요. 근데 사연자분이 작년 12월에 심장이 좀 두근두근거리는 증상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보험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정맥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으셨다.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아쉽게도 부정맥 관련 진단비나 치료비는 없었고요. 부정맥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지급되는 수술비는 있었지만 현재는 약물 치료만 하시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외에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동안에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 이렇게 우리가 범위가 좀 넓은 특약들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근데 왜 놓치셨을까요? 우선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셨던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 리모델링 진행하시면서 나름 신경 쓰셨지만 특정 심장 질환에 대한 범위를 간과하신 게 있고요. 실제 3대 치료비 관련 특약들이 작년 4월부터 소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거는 맞는데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상담하셨던 설계사 분께서 보완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님 생각대로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보린이 분들을 위해서 네네. 부정맥일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부정맥이 굉장히 흔하게 진단이 내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동키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심장 관련 특약 중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보장의 폭이 가장 넓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게 그죠.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그래도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였고 또 요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의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예. 보장이. 아. 예, 그런데 아쉽게도 부정맥 진단비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었던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약 2년 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까지 해가지고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진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이제 특약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과 특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정맥 진단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황들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 분들은 부정맥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쉬운 상황이 지금 발생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뇌나 심장과 관련해서는 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진짜 제일 좋은 걸로 가입을 한 게 맞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거, 더 폭넓은 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 가입을 하는 바람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거든요. 2년쯤 전부터 부정맥까지도 보장이 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위에 보면 부정맥 진단받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분처럼 2년보다도 더 오래 전에 가입을 했다면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꽤 많아졌고요. 여전히 부정맥 질환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부정맥은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때문에 맥박 또는 그 심장 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또는 천천히 뛰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뛰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커피도 많이 먹고 담배,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청소년부터 청년층한테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 맞고 후유증으로 부정맥 질환이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질환입니다. 진짜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기사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려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사례를 들어보면 저도 작년에 심장이 이제 막 빨리 뛰다 늦게 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받고 계속 상황을 지켜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부정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간의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부정맥은 우리 생활 환경 속의 변화라든가 식생활 습관들 때문에라도 맞아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부정맥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의 특약들, 보장 항목들을 지금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온 지가 이제 채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준비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우리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폭넓게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정맥 진단이 와도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아쉬운 상황들이 현재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는 실제로 보험료가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장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죠. 허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비용을 내면서 보장을 좀 폭넓게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것들에 대한 가정경제 지출을 막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이 어떤 진단비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충분히 넓긴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정맥만 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걸로 쭉 가져갈래. 좀 불안하긴 하지만 또 진단비가 또 비싸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네,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약간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맥까지 포함이 되는 심장 질환 진단비는 살짝 더 비싼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들이 비싸서 부담스럽다면은 2대 주요 치료비라도 꼭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거요? 2대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가 어떤 특약이냐면요. 네.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혈전 용해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진단비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이 뇌나 심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치료를 진행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법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 치료 내용들이 심장이나 뇌 쪽 진단을 받으시면은 90%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 치료들이에요. 약물 치료라든가 수술 치료라든가 중환자실 치료를. 그래서 그 진단비랑 거의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치료비가 40대라도 10,000원이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원의 기적 2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네, 만약 거기까지. 네, 만원의 기적 2에 대한 소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드리던 설명을 조금 이어서 해볼까요? 앞서 이선우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만약에 사연자 분께서 그러니까 진단비라는 게 다소 비싸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대 주요 치료비라도 꼭 준비를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40대라도 10,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원의 기적 2로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심한 부정맥으로 회사까지 그만두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위험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연자분. 네. 그러면 가정경제 진짜 많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뇌혈관과 심혈관에 진단받으면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2대 주요 치료 특약은 일단 진단받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치료 방법이 수술, 그다음에 약물 치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1년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장 금액을 주는 데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니까 혹시라도 진단비 구성을 하기에 부담이 된다. 네.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 2대 주요 치료 특약은 10,000원의 기적이잖아요. 요 정도면 되니까 그 부분이라도 준비를 해놓는다면 진단받고 그 이후에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경제 위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좀 메모해 놓으시고 내 보험에 이런 게 있나 없나를 꼭 체크하셔서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이거나 보완할 때 도움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심혈관 진단비가 없는 분. 두 번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질환의 질환이 있거나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 맞아. 그런 분들. 세 번째는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전자담배, 스트레스,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부분, 그다음에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환경의 노출이 많은 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증권 분석을 먼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아니에요? 다 저예요. 아니 스트레스, 식생활 습관, 과로, 수면 부족 우리 다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유심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나는 최근 들어서 보험 한번 점검했어. 그 최근이 2년 안쪽이 아니라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암도 물론 걱정 많이 하시지만 암은 그래도 자주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근데 혈관 질환은 내가 최근에 한번 봤으면 안 보세요. 2년 전이 아니었으면 그때는 보려 해도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2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 자체가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라라는 거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 나한테만 없고 누군가한테는 다 있어서 나만 그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샵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내용 적어서 주셔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혹은 도움 필요하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정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서 2부에서 살펴봤던 사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가족들의 보험을 리모델링한 후에 사연자분이 병원에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진단비나 치료비는 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그럼 두 분이 전문가님들이 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미 심장질환이 있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준비해 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만원의 기적 2를 만들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주요 치료비 준비하기에 대한 특약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술비 및 혈전 용해제 치료 특약 구성. 두 번째는 중환자실 입원. 근데 요양병원은 제외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준비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라고 하셨는데 가입 네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돼요? 네, 먼저 수술 및 혈전 용해제 치료비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혈전 용해제 치료비 2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는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특약은 매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혈전 용해제 치료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가입했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을 받고 내년에 또 혈전 용해제 치료를 했어요. 그럼 또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5년, 뭐 10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특약 구성도 가능해요.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을 훨씬 더 키워갈 수가 있고 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또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셨을 때 장기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정경제 위험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용이 10,000원 정도면 된다. 그래서 10,000원의 기적 2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실제로 이런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뇌, 심장에 혈관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혈관이 막혔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봅니다. 그래도 막힌 부분이 뚫리지 않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 삽입술 같은 시술을 하게 되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장 박동이 원활하지 않은 부정맥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고주파 시술, 인공심장 박동기 이식술과 같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나 크게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런 치료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상전특례 제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상전 특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보장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최대. 맞아요. 네. 그러니까 30일이 지난 이후에 치료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보장 안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의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 보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물론 그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한번 좀 찾아보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앞서 심뇌혈관 질환 치료비는 회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를 좀 하면서 찾아보면서 동키분들이 비교해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과거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2대 주요 치료비, 뇌 심혈관 질환 치료비 또는 순환계 질환 치료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보장 범위는 뇌혈관 질환의 범위는 같지만 심혈관 질환의 범위는 또 상이합니다. 회사마다. 네. 어느 곳은 허혈성 심장 질환만 보장하기도 하고요. 네. 다른 곳에서는 부정맥 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왕이면 보상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을 검토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쵸. 우리가 부정맥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요. 그 보장 치료 범위인데요. 네. 수술 혈전용에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했을 때 보장을 받는데 고주파 절제술, 뇌 정이적 방사선 수술, 혈관 색전술 등 이름 복잡하죠. 이런 특정 수술까지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 또 포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아, 이렇게 복잡하게 통일 좀 시켜주지. 세 번째는 보장 기간입니다. 네. 대부분 진단 후 5년 또는 10년간 치료비를 보장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길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은 만기까지 평생 보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보장 기간도 회사마다 다르다. 네. 상품마다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번째로는 기왕력 보장입니다. 기왕력? 기왕력이란 심장 뇌혈관 질환 진단을 경험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런 분들 가입하실 때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쵸. 기왕력을 보장 받으시려면 약관에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문구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 문구가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병자 플랜에서도 이게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뭐 10년 이내 입원 수술, 그다음에 10년 이내 진단 받은 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의 보험을 가입을 되었다라면 보장이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에도 다양하거든요. 요즘 보험사마다 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꼭 하신 다음에 예,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설명을 듣고 이 특약은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특약의 이름만 보고 가입을 했다가 회사마다 상품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다 다른데 되겠지 하고 가입을 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듣고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네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되는 대로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네네. 보장 한도가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큰 데로 가입을 할 거고 네네. 그러면 금액이 적은 데도 있고 큰 당연히 다 좋은 데로만 쭉쭉쭉쭉쭉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래도 10,000원이면 돼요? 예, 알겠어. 깜짝 놀랐네요.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만 원의 기적 2 아니겠습니까? 휴후. 이게 이제 정말 나이가 많으신 고령층은 또 만 원으로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될 허나 수도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사극이니까. 보장 금액을 뭐 1,000을 받고자 하는데 비싸다. 그럼 500으로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장 기간을 100세로 하고는 싶지만 90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보장에 대한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만 제한받지 마시고 한 3-4개 회사의 제안을 받으셔서 나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요즘은 아프신 분들이어도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뭐 내가 10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없다 이러면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할인을 해주는 맞아요. 상품들도 네.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20년 납 90세 만기로 하게 되면 40세 여성 기준일 경우는 14,490원대, 그다음에 50세 여성일 경우에는 18,000원대, 그다음에 60세 여성일 경우에는 21,000원대. 예, 남성보다는 남성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신 분이 50대였는데 18,000원대 정도로 예,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치료비 특약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점검을 받아보시고 일단은 제안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하실 수만 있다라면 제가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만 원이면. 네, 그래서 만 원의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심혈관, 뇌혈관 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고 장기간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와 치료비 꼭 준비하세요. 둘째, 이미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도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만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네, 오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성규 전문가, 이선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